이 시간에는요,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수학의 이제 본격적인 이제 출발을 알린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자, 초등학교 수학하고 중학교 올라와서 배우는 수학하고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선생님 생각에는 아무래도, 문자를, 그쵸. 문자를 사용하게 된다, 이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문자. 우리가 어떤 값을 구하거나 또는 어떤 식을 세울 때, 네모에다가 뭐 2를 곱했더니 다시 3을 더해서 뭐 15가 됐어요. 뭐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네모 세모라고 하는 것, 미지수를, 그쵸? 동그라미 네모 세모 기호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나타냈다면,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문자, 그쵸? 문자 A, B, C, D, X, Y, Z라는 문자를 왜 사용하게 되는지와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요, 제일 첫 번째, 문자를 사용해서 어떻게 식을 세우는지의 기본적인 걸 배우고, 곱하기 기호와 연산 기호죠. 나눗셈 곱하기 기호가 어떻게 생략하여 쓰는지, 그리고 식의 값, 이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다항식 중에, 뭐 다항식도 간단하게 배우지만 1차식 다항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집중적으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멋진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그래, 문자를 사용하면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거나 일반적인 수량을 나타낼 때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식 세울 때 이거죠. 뭐냐면 엄마가 오늘부터 내가 가진 용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엄마가 2배를 주시고 다시 3,000원을 더해 주셨더니 오빠의 용돈인 30만 원과 같아졌어요. 뭐 이렇게 식을 세웠던 걸, 이 관계잖아요. 어떤 수와 양 사이의 관계를 이제 문자를 사용해서, 이게 지금 너의 용돈이잖아, 그죠? 우리의 용돈. 그럼 우리의 용돈을 우리가 A라는 문자를 쓰거나 B라는 문자를 쓰거나 C를 쓰거나 X를 쓰거나 Y를 써서, 뭐 가장 많이 쓰는 게 X라고 하면 방정식을 세울 때 내가 가진 용돈의 2배를 하고 3,000원을 더하면, 그래, 오빠의 용돈인 30만 원이 돼요. 너무 많이 했나? 여튼 뭐 선생님 용돈이 30만 원이 아닌데 오빠의 용돈이 3만 원으로 바꾸자. 자, 이렇게. 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게 방정식,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겠고, 어쨌든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방법, 문자를 사용하면 좋다. 그래서 여기 약속된 문자를 표현하는 것, 뭐 모든 수학을 공부하는 전 세계인들이 길이를 나타낼 때는 소문자 L, 높이는 H, 넓이는 라지 S, 부피는 V, 거리는 D, 뭐 이렇게 쓴다. 뭐 꼭 그렇게 쓰지는 않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어떤 스탠다드 있죠. 스탠다드. 그죠. 표준화되어 있는 문자들이 이런 것이 있다. 아, 시간을 나타낼 때는 T라는 문자로, 반지름을 나타낼 때는, 그쵸, R이라는 문자로, 소문자 R로 뭐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제 구분이 조금 더 되겠죠. 여튼 이건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천천히 익히게 될 겁니다. 여튼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나타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우리의 답은, 그렇지, 문자를 사용하여 나타내면 아주 심플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몇 개의 문제를 좀 준비해 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안 보던 이 문자 X송이 A cm, X1 시속 Y 킬로미터 이렇게 있잖아. 그죠? 원래는 이런 문자로 사용되어 있지 않았는데, 여튼 그래도 아까 했던 것처럼 봐봐. 700원짜리 X송이, 그러면 700원 곱하기 X
뭐 단위로 굳이 쓴다면 원이겠죠. 근데 우리 지금은 단위는 그냥 생략. 그 다음 정사각형의 둘레. 정사각형인 거는 모든 길이가 같은 거잖아.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네 변의 길이가 있어. 네 개. 한 변의 길이가 a인 게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한 개의 x1인 과자 8개를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돈은 지불해야 될 돈이 아니, 그치? 너희들이 산 총 가격은 8x1인데 얼마를 냈어? 5,000원 냈어. 그래서 5,000원에서 너희들이 산 돈을 빼준 것이 이게 뭐가 돼? 거스름돈이 됩니다. 이런 얘기죠. 자,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세울 때, 문자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때, 이런 걸 이제 활용 문제라고도 하잖아요. 활용 문제. 그쵸? 문장제 문제. 뭐 이런 거 풀 때 사실 구분할 게 뭐냐면, 자,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공식이 필요 없는 게 있죠. 공식이라고 할 게 없는 것들. 지금 우리가 1번부터 몇 번까지. 그래, 1번부터 3번까지 한 건 그냥 상식이잖아요. 상식. 기본적 상식에 의해서 풀 수 있는 게 있고, 뭐 얘도 사실 공식도 상식으로 이해해도 되지만 그냥 조금 더 뭐 한다. 네, 그냥 당연하게 이해해야 되는 그런 공식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 그래, 요거 있잖아. 마우스 하나 쭉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래, 이렇게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써서 거리는 시간과 속력을 곱하면 돼요. 거리는 시간과 속력을 곱하면 돼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이렇게 공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렇죠? 뭐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농도 있잖아요. 농도. 여러분, 농도 문제. 소금물, 설탕물 이런 농도 구하는 거. 그래서 농도는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농도는 어떤 물질의 물의 양,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할게요. 소금 물의 양에 소금이 얼만큼 있는지의 그 소금의 양이겠죠? 거기에다 곱하기 101개 이제 농도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 소금의 양 구하는 것도 간혹 많이 나와요. 간혹이 아니라 거의 이걸 풀거든. 그래서 소금의 양도 식을 뭐 적당히 소금물 양변에 곱하고 100으로 나누면 되는데, 일단은 우린 처음 하는 거니까 공식처럼 써보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그래,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에다가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곱하면 된다. 뭐 공식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뭐 퍼센트 문제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앞에 소인수분해 뭐 유리수 할 땐 뭐 이래저래 할만 했는데 갑자기 막 여러 공식들도 나오고 문자를 쓰고 하니까 이제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제가 단원 하는데 한 바퀴? 아니야, 뭐 한 단원, 두 단원만 보내면 이 문자 언제 그렇게 썼냐 할 정도로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기대해 보세요. 자, 그러면 시간, 방금 여기 얘기했잖아요.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얼마래? 그래,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속력이 y였고 거리는 200이었잖아. 그래서 y는 이래. y분의 200이 시간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량 사이의 관계를 문자를 사용해서 나타냈더니 훨씬 더 그 관계가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자, 이제 문자를 사용하는 게 이제 그래, 그렇게 문자를 사용할 것 같은데, 그러면 곱하기 기호나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여 간단히 나타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그렇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수와 문자를 곱할 때는 수를 앞에 쓰고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서 그냥 2x라고 그냥 써요. 그러니까 수를 먼저 쓰고 문자를 그 뒤에 쓴다는 거지. a 곱하기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a. 그쵸?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곱하는 수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그 숫자를 생략해요. 1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x는 1을 생략해서 그냥 x만 쓴다는 거야. 그리고 뭐 마이너스 1 곱하기 뭐 y가 있어도 얘는 마이너스 y, 즉 1이라는 숫자는 생략해서 쓴다. 그 다음
문자가 여러 개 등장했을 때는 보통 알파벳 순서로 쓴다. A, B, C, D, E, F, G 순서대로. 그래서 X, Z, Y만 있으면 X, Y, Z라고 쓰고 B 곱하기 A면 A, B라고 쓰고 문자 앞에 숫자를 써줘야 되니까 -4A라고 쓴다. 그 다음에 여러 번 곱하기 된 얘는 거듭제곱. 우리 한 번 했죠? X의 소인수분해 할 때 X가 3번 곱해졌으니까 X 3제곱. 그 다음 Y제곱 이렇게. 얘도 A가 2번, 하나 더 있네. 3번. 그러니까 A가 3번 곱해져서 A의 세제곱 5 곱하기 5, 25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찌 보면 가장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 이 괄호가 있는 거 있죠. 괄호. 이 괄호는요. 이 괄호 문자하고 이렇게 있을 때 숫자를 앞에 쓰고 이 숫자를 앞에 쓰고 괄호를 뒤에다 쓴 다음에 이제 곧 우리가 배울 뭐 분배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전개하는 게 있거든. 여튼 뭐 이렇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나눗셈은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나눗셈은 곱하기 역수로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B분의 A 되는 건 뭐 문제 없잖아. 그래서 얘도 X 나누기 있으면 곱하기라고 하고 우리 부호는 누구 주기로? 분자 얘 -3 준단 말이야. 근데 분모 분자 바꾸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래도 여전히 부호는 누구 주자고? 분자 주잔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3분의 -2x 이렇게 써도 되고 -3분의 2가 숫자니까 곱하기 x라고 쓰고 뭐 이 두 가지 표현은 뭐 다 괜찮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얘도 a 더하기 b 괄호했다는 건 여러분이 보호막이에요. 보호막. 그죠? 얘는 보호해주고 있는 거야. 얘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라고 보호를 해주고 있으니까 나누기 2는 2분의 1로 곱하기를 해서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는 거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문자와 문자가 곱해질 땐 알파벳 순서대로 쓰고 숫자와 문자가 곱하기가 됐을 땐 곱하기 기호를 생략한 뒤 숫자 앞에 쓰고 문자 나중에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봅시다. A 곱하기 -8 아까 얘기한 대로 숫자 -8 쓰고 곱하기 기호 생략해서 문자 쓰고 얘도 4분의 1 앞에 쓰고 알파벳 A, B 순서니까 A, B 써도 되고 어떤 친구 선생님 얘 4분의 A, B 쓰면 안 돼요? 네 돼요. 상관없어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자 얘는 X가 하나 둘 셋 X의 세제곱 그 다음 Y가 1개 근데 곱해진 숫자가 1이거나 -1이면 어떻게 하다고? 그래 1은 쓰지 않고 부호만 앞에다 쓰자. 자, 그 다음 얘는 2 곱하기 AB라고 써야 되죠. 알파벳 순서대로. 그 다음 얘는 빼기니까 3 곱하기 B. 선생님 이건 어떻게 안 되나요? 이거 조금 이따가 우리가 동유항 공부하고 나서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얘도 0.01 쓰고 곱하기 기호 생략 문자 X. 자, 얘도 -5 써주고 가로하고 X 더하기 Y. 이걸 굳이 뭐 해결하고 싶어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사실 곱하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그래서 -5 x -5 y라고 하는 게 최종 종착역이에요. 이것까지도 뭐 한 번 더 체크해 보면 좋을 겁니다. 다음 자 얘도 나누기 고민할 거 없이 곱하기 a분의 1 그러면 a분의 -7 써주시면 되고요. 얘도 곱하기 역수 y분의 2x에도 되고 y분의 2 곱하기 y분의 x 뭐 그건 똑같아요. 그 다음 부호는 일단 부호 처리 우리 지난 시간에 4층 연산할 때 곱하기 나누기는 부호부터 처리 그러면 a 곱하기 3b분의 1이 되고 결국 3b분의 a 이렇게 괄호가 써있는 건 그 괄호가 한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얘도 곱하기로 바꾼 다음에 3분의 괄호를 써줘도 좋고 안 써줘도 좋고 근데 괄호를 써주는 거 답 쓸 때는 안 쓰는 거지만 우리가 항상 괄호를 포함시키고 쓰도록 해요. 자 a분의 1 곱하기로 바꾸니까 다시 이거의 역수가 a잖아. 그래서 10 곱하기 AB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 얘도
x 곱하기 6분의 1 마이너스 y 곱하기 5분의 1 그래서 6분의 x 마이너스 5분의 y라고 쓴 게 6번의 정답이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문자의 사용이 낯설고 힘들 수 있는데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면 충분히 여러분 걸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곳을 구해보자. 그러면 다 구해보란 얘기니까 한번 해보자. 자, 나누기가 곱하기 분의 1로 바뀌니까 분모는 b로 가고 a 두 개니까 a의 제곱 그 다음에 개수 2. 아하, 얘는 옳구나. 자, 얘는요. 이게 한 몸이잖아. 그래서 문자로 a, b로 쓰는데 분모로 가고 얘도 맞구나. 자, 얘는요. 나누기가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역수 취할 건데 이 가로 쳐져 있는 건 한 몸이야. 그래서 한 몸으로 y-3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돼야죠. 그러면 답은 y-3분의 3xy가 돼야 되는데 분모의 3으로 갔네요. 너는 안 돼. 자, 리을은요. 나누기를 분수 역수 4분의 x 마이너스 7y인데 플러스 7y라고 썼네. 그렇구나. 너도 틀렸어.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됩니다. 자, 이제 다른 내용이에요. 자, 문자 대신 수로 바꾸어 놓는 걸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 써 있네요. 대입한다 라고 해요. 대입. 문자 대신에 사실 문자라는 건 어떤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문자로 쓴 거잖아. 정해지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문자로 썼는데 그 값이 정해졌다는 얘기야. 정해졌으니까 너가 그 정해진 값을 넣어. 즉 여기 5x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x가 15로 정해졌어. x가 15야. 그래서 이 15를 여기다가 넣어. x 자리에. 이걸 대입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그 75를 식의 값이라고 한다. 알겠죠? 대입. 대입. 그 문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해졌으니 그 숫자로 계산해서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식의 값을 잘 구하는 방법 우리가 했던 거 있잖아. 곱하기 나누기 기호 잘 구분하고 괄호 반드시. 이 괄호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가로는 보호라니까. 보호. 프로텍트 해줘야 돼. 그걸 막 뜯어와가지고 막 니네 마음대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왜 어디에서 어려움이 생기는지를 제가 한번 예제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A가 지금 여기 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A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인데 A가 얼마라고 정해진 거야. 3이라고 정해졌으니까 이 A라는 문자 대신에 3을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시오. 이게 식의 값 대입해서 구한 식의 값 6 빼기 5는 1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얘도 마이너스 A 대신에 3분의 9 더하기 A 대신에 3 쓰는데 3분의 9가 마이너스 3이죠. 부호가 있으니까 더하기 3 하시면 그래요. 제로가 됩니다. 제로. 그 다음 얘는 A제곱이야. 그러니까 3 있는데 A를 제곱해서 여기다 곱하라는 거야. 근데 A가 3이었는데 제곱하면 얼마? 9. 그렇지. 그 다음 4에도 여기 3 넣으란 얘기겠지. 그 다음 더하기 1이야.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쳐주면 조금 더 여러분이 계산 실수가 좀 덜해요. 3, 9, 27 마이너스 12 더하기 1 해서 15에서 1 더하니까 그렇지 16. 이게 대입을 이용해서 식의 값을 구하게 된 겁니다. 문자가 아직 있을 땐 그 문자에 어떤 수가 들어가는지는 결정되지 않았어. 그런데 선생님께서 A가 얼마야, B가 얼마야, X가 얼마야 라고 얘기하시는 순간 결정이 된 거죠. 님이 나를 됐어요. 님이 나를 님이라고 부르니까 나는 너의 님이 됐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사다리꼴. 여러분 사다리꼴이라고 하는 것이 그 넓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더한 다음에 그 다음 뭘 곱하죠? 높이를 곱하고 그 다음 2분의 1, 2로 나누든 곱하기 2분의 1 하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써보면 넓이는 S는 2분의 윗변 아랫변 더하면 A 더하기 B가 되고 높이는 곱하기 H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그리고 A에다 476이 결정됐으니까 넓이를 구해보자. 그러면 2분의 A 대신에 4, B 대신에 7, H 대신에 6. 그러면 이거 얘랑 약분이 한 번 돼요. 그럼 3 곱하기 11 해서 33이 되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좋습니다. 자, 다항식과 1차식이란 각각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 집중해 주세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자, 우리는 항이라는 것은 문자와 숫자가 곱해져 있거나 아니면 혼자 있어도 다 그걸 항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3 이것도 항이에요. 1 이것도 항이에요. 뭐 예를 들어 X 얘도 항이고 3Y 얘도 항이야. 그래서 숫자 혹은 문자가 혼자 있거나 곱하기 됐거나 나누기 됐거나 이렇게 항들이 몇 개 이상 그래요. 2개 이상 있으면 다항식이 된다. 2개 이상이면 2개 이상이면 다항식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오해하면 안 돼. 이 다항식 공부할 때 애들이 굉장히 많이 혼돈 오는 게 뭐냐면 항이 많아. 그래서 만약에 EX 이런 거를 우리가 그 다항식 중에도 뭐라 그러냐면 단항식이라고 하거든요. 항이 하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항식끼리의 더하기 빼기가 표현되어 있으면 단항식과 단항식이 더하기 빼기 되어 있으면 이게 뭐가 된다고? 그래요. 다항식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EX는 다항식이 아닌가요? 라고 하면 다항식 맞아요. 예, 좀 헷갈리죠? 다항식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그러면 EX가 단항식인데 그게 경기도예요. 그럼 여기 경기도에 전라도 뭐 경상도 있어. 그래도 이 단항식이라는 고유의 이름이 붙여졌다는 건 다항식 중에 항이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지. 다항식은 단항식, 다항식이 다 되는데 항이 하나든 항이 2개든 다 다항식인데 항이 하나면 다항식 중에 단항식이라고 이름을 칭하는 거고 단항식 빼고 몽땅 다 일반적 다항식이라고 한다. 조금 어렵죠? 에이, 그래요. 하나가 있어도 다항식, 2개가 있어도 다항식, 3개가 있어도 다항식, 하나만 있으면 단항식. 이해됐지? 자, 그래서 이 문자 앞에 우리 곱하기 되어 있는 이 숫자를 항이라고 하는데 얘는 진짜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의 항이냐면 X가 하나만 있는 한 번만 곱해진 항이고 얘는 X가 2번 곱해진 항이고 얘는 X가 곱해져 있지 않은 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항들의 고유한 이름을 정해서 숫자만 있는 항을 상수항, 문자에 곱하기 된 개수를 보고 하나만 곱해진 X항, 2개 곱해진 X제곱항, 그 X항 앞에 곱해진 숫자를 개수, X의 개수, 얘는 X제곱의 개수, 즉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를 우리는 개수라고 합니다. 숫자 혼자 있으면 상수 또는 상수항이라고 한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차수를 말해보래요. 자, 곱해진, 문자에 곱해진 숫자를 보는 건데 아무것도 안 곱해져 있으니까 그쵸? 얘는 1차 X에 관한 1차, 얘는 A에 관한 2차, 얘는 Y에 관한 1차, 얘는 XY에 관한 1차. 지금은 선생님 막 말할 때 X에 관한, A에 관한, Y에 관한, XY에 관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고등학교 때 굉장히 중요하고 중학교 때는 기준 문자가 무언지까지는 고민하지 않으니까 일단은 보이는 대로 A, B 1차구나. 그럼 얘도 1차. 그 다음 얘는 Y에 관한, 그렇지. 3번 곱해져 있으니까 3차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자, 1차식과 수의 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한 거대로 가시면 되는데 이 X라고 하는 게 어떤 단항식이었잖아요. 거기에 5를 곱하기 했다라면
문자는 문자끼리, 숫자는 숫자끼리의 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곱하기 생략해서 쓴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2하고 5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2 곱하기 5 먼저 해서 10x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 뭐 나눗셈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 죄송합니다.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고 문자는 뒤에 붙이면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무슨 법칙? 그래요. 분배 법칙. 이 분배 법칙을 제대로 잘할 줄 알아야 여러분이 단항식, 다항식, 특히 다항식의 계산이 원활해집니다. 이렇게 보이는 대로 한번 여기는 곱하기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3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 곱하기 4 마이너스 8 해서 마이너스 6x 빼기 8. 자, 주의!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 부호 변화. 미친 듯이 중요합니다. 부호 신경 쓸 것. 부호가 틀려버리면 여러분 답도 틀려져. 그러면 다 맞춘 거. 난 시험 딱 보고 나 100점인가 봐요 선생님. 자신 있어요. 하는 점수 보니까 다 틀렸다. 부호를 다 틀렸어요. 난 다 맞출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안 되는 모습이죠. 그죠? 네. 부호 잘 신경 쓰고 곱하기 나누기 신경 쓰고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 연습합시다. 자, 5a3 그러면 5 곱하기 3 먼저 해서 15a 쓰면 되고 얘도 숫자 마이너스 2 곱하기 7 마이너스 14x 얘는 나누기니까 곱하기 6분의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30 곱하기 6분의 1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b 얘는 27 나누기 9니까 3 여기 9분의 1로 바꿔서 3x 얘는 부호 플러스 3분의 1 6 2a 그 다음 얘는 8분의 y 곱하기 뒤집어져요 마이너스 4 얘는 약분 2 부호는 분자 줍니다 2분의 마이너스 y. 자, 오늘은 내용상 어렵다인 거지 문제를 풀고 적용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닐 거예요. 그쵸 여러분? 자, 얘도 괄호를 풀어줘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거예요. 여기 앞에 얼마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5x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 제가 팁 하나 주면요 여러분, 팁 하나 드릴게요. 괄호 앞에 마이너스는 이 괄호의 부호를 다 바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훨씬 뭐 당연한 얘기지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거야. 가로 안에 부호 다 바꿔. 그러니까 5x 더하기 1이었잖아. 그 부호 다 바꿔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이렇게 곱하면 2a가 되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 부호 신경 써야 돼. 얘도 이렇게 곱하면 3과 3분의 1 b 이렇게 두 번 하면 더하기 3. 얘도 이렇게 한 번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두 번 해야 돼. 얘 한 번, 얘 한 번. 서운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탕도 다 줘야지. 하나만 주면 안 되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3y. 이제 얘는 끝났으면 얘 4로 하면 2, 4로 하면 3, 7, 3, 21 더하기 플러스 2분의 21.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잘 되고 있을 거예요. 자, 나누기. 이거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 나누기는 이렇게 괄호친 다항식과 나누기 할 때 얘를 확 지우고 여기다가 한 번씩 뿌려줘. 이게 더 좋아. 이렇게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면 약분하면 얼마야? 4y 플러스 2. 오케이? 얘도 나누기인데 일단 부호 처리부터 얘기를 아니야 뭐 그냥 해도 돼. 그럼 나누기 그냥 다 지워버리고 밑에다가 마이너스 7 여기다도 마이너스 7. 자, 조심해. 얘 마이너스 7분의 4x죠. 그래서 마이너스 7분의 4x까지는 잘했는데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4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뭐 나누기 분수면 그냥 바로 곱하기 역수니까 얘는 18. 그러면 6a 더하기 이렇게 하면 6a 이렇게 하면 2.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얘도 나누기 곱하기로 바꾸고 마이너스 6 한번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플러스 22. 이유는 여기 1이고 얘가 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곱해서. 그 다음
동요항이란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건 미리 얘기했어야 될 것 같은데 문자가 곱해진 거 이게 왜 뒤에 왔지? 구성이 살짝 바뀌었나 보다. 자, 동요항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곱해진 문자와 곱해진 횟수가 똑같은 걸 동요항이라고 한단 말이야. EX와 OY가 동요항이야? 아니죠. 문자가 다르니까 아니야. XX 문자항 같은데 얘는 두 번 곱해진 문자항이고 얘는 하나니까 얘도 아니야. 자, 얘는 XX 앞에 개수가 다르더라도 문자에 곱해진 차수, 그러니까 횟수가 같으면 동요항이다. 그래서 상수항은 모두 동요항이다라는 거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동요항을 모두 치시오. 그러면 5x와 마이너스 7x가 동요항. 얘는 2와 마이너스 13이 동요항. 얘는 2a와 마이너스 7이 동요항. 5b와 마이너스 3b가 동요항. 2a제곱과 4a제곱 동요항,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5가 동요항. 이해되시죠? 자, 다음 이제 종합 선물 세트예요. 자, 7x 더하기 4x. 이 말은 x 동요항끼리 개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7 더하기 4, 11x. 얘는 a 동요항이니까 개수 3 빼기 8 하면 마이너스 5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하고 그게 a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0.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9a. 얘는 마이너스 0.5b와 2.7b가 동요항 더하기 하니까 2.2b 플러스 2와 마이너스 9 계산한 상수항의 계산은 마이너스 7. 4분의 3x 마이너스 6분의 5가 동요항. 3분의 y와 마이너스 4분의 y. 분수일 때 여러분 분모가 다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죠. 통분해줘야 돼. 4와 6의 최소 공배수 12. 그러면 얘는 12분의 9x 마이너스 12분의 10x. 잘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3하고 4는 또 역시 12로 통분할 때 부호는 분자 줘야 돼. 4 곱하면 12분의 마이너스 4y. 얘도 12분의 3y.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2분의 9 빼기 10. 9 빼기 10 마이너스 1 x. 얘는 12분의 마이너스 4와 3 더하니까 마이너스 1 y. 이해되셨죠? 이렇게 조금은 계산이 필요한 내용들이겠지만 충분히 우리들 학생들이라면 다 할 수 있어요. 계산력들을 워낙 잘하니까. 자, 1차식의 덧셈 뺄셈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괄호 풀어주고 부호가 있으면 뭐 부호 플러스 부호는 신경 쓸 거 없는데 마이너스 있으면 그 괄호의 부호를 싹 다 반대로 했던 거 기억나죠? 네, 반대로 다 부호를 바꿔. 이거 한번 문제로 봅시다. 지금 이제 2챕터 남았는데 보세요. 자, 제가 이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여러분들이 처음 할 때 이거를 가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세로셈이 더 좋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게, 자, 1번을 보세요. a 더하기 4죠. 그 밑에다가 옆에다 쓰지 말고 그 밑에 항을 맞춰가지고 A항 앞에 여기 3A라고 쓰고 여기 마이너스 8이라고 쓴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어. 그럼 A 앞에는 1이 있는 거잖아. 그럼 1과 3 더하니까 4A고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는 것 어때요? 조금 더 쉽게 보이죠? 자, 2번 일단 분배 3y 마이너스 9. 그 다음 이 마이너스니까 부호를 다 바꿔. 그럼 마이너스 2y 플러스 4. 다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서 이거를 마이너스 2y만 쓰고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쓰는 친구들 정말 많이 봤거든. 여러분이 그 학생들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세로셈 더하면 3 빼기 y 마이너스 9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5가 됐다. 자, 3번도 분배 마이너스 8x 플러스 4. 자, 얘 3 약분하니까 6x. 또 이거 막 되게 재밌는 거 한번 보여줄 거야, 얘들아. 이걸 어떤 애들이 이렇게 해요. 아, 선생님 제가 해볼게요. 여기 1, 여기 3 하고 여기 6x 썼죠. 그리고선 얘는 약분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곱해서 24 이렇게 엄청난 짓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러니까
실수로 해고 막 틀리는 거야. 그러지 말고 요거 한 번 했으면 끝이야. 그리고 다 지워.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한 번 해야지. 그치? 그래서 3하고 10이 약분하면 4, 2, 8 요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막 지우고 약분할 때 앞에 개수 막 곱해진 거에다 막 약분하고 막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8x 더하기 6x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2. 자, 얘도 마지막 분배를 해보면 마이너스 2y 지우고 곱하면 플러스 1. 얘도 4y 곱하면 마이너스 6. 그대로 더하면 2y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천천히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고 선생님의 영상과 매칭해서 어디가 부족한지 꼭 체크하시는 그런 멋진 모습 기대해 볼게요. 자, 마지막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건데 얘도 가로 세모로 아니 세로 세모로 하는 게 좋긴 한데 이게 분수가 개수가 자연수가 아닐 때 정수가 아닐 때는 조금 더 계산에 어떤 좀 집중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일단은 얘는 4하고 3이 분모가 통분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다는 3 곱하고 분수 여기 가로하고 무조건. 자, 따라하세요. 분수의 다항식은 괄호를 친다. 분수의 다항식은 괄호를 친다. 그래서 곱하기 4 할 때도 여기 다 곱하기 4 해야 돼. 그래서 여기 12분의고 저기 분배 쓰면 이렇게 6x 더하기 15. 6x 더하기 15. 얘도 4x 빼기 4. 이때 여기다 쓰지 말고 여기다 쓰는 것도 괜찮아. 4x 빼기 4. 그쵸? 세로셈을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해버려갖고 하시면 2x 얼마입니까? 15, 4니까 더하기 9죠? 그래서 답 쓸 때는 12분의 2x 더하기 9 이렇게. 그리고 이게 진짜 얘들아 너무한 애들아 이거 이러면 안 돼. 이게 어떤 애들이 이거를 약분한다고 정말 많이 보는데 요거 1 하고 여기 6 이렇게 써놓고 여기 2 하고 이렇게 3 써놓으면 그 완전 충격적인 그 자체야. 왜 그러냐면 얘는 12분의 2x하고 더하기 12분의 9인데 너희들이 한 행동은 무슨 행동이야? 얘 약분하고 얘 약분해놓고 얘랑 한 거야. 얘랑 해야지. 그치. 같이 쓴 거를 막 혼동해가지고 막 여러분만의 방식 한수 수학으로 해야지 막 두수 세수 수학으로 하시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해를 되시겠죠?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분수 괄호 2와 5니까 10으로 맞춰주자. 그럼 10하고 여기다 5 곱해야 돼요. 그래서 5 괄호 4y-7 부호 써주고 2배 해주고 3y 더하기 9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뭐 답 쓸 때는 10분의 라는 분모 해놓고 요거 계산할 때 여기 위에다 살짝 20y-7호 35 그 다음에 밑에다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8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4y 마이너스 53 계산이 자꾸 이상해지고 복잡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야. 여러분들 중학생이 되는데 깔끔한 수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는 하면 안 돼. 자, 그럼 얘도 2가 있으니까 얘를 2분의로 통분을 다 해줘야죠. 2분의 얘는 3a 빼기 1인데 여기 괄호하고 2 곱하고 2 곱했으니까 여기 위에다가 2a 더하기 12를 주면 오케이 예쁘게 쓰자. 2분의 5a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4번입니다. 분배 법칙 하시면 일단 계산하고 갈게요. 3분의 2y 마이너스 3분의 1 얘는 마이너스 4분의 5y 마이너스 이게 이제 3분의 5 이렇게 되죠?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동요항끼리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12로 통분해 줘야 되니까 얘는 4 곱해서 8y 얘는 3 곱해서 15인데 부호가 마이너스 y 그쵸? 그럼 얘는 12분의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y고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요 두 개의 계산은 마이너스 3분의 얼마입니까? 그쵸?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써지는 계산이에요. 1번부터 4번까지 깔끔하게 약분되거나 한 게 아무것도 없었죠. 그리고 미리 요거 답 쓸 때도 이렇게 약분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약분, 만약에 이렇게 5하고 이렇게 7 쓰면 여러분이 헷갈리잖아. 그럼 이렇게 같이 썼을 때는 하면 안 되고, 약분해주고 싶을 땐 따로 떨어뜨리고 약분하세요. 이렇게 여기 플러스 주고 10분의 마이너스 53 이렇게 플러스, 무조건 분수의 앞에 연산은 플러스로 주고 부호를 마이너스 준 다음에 얘 약분해가지고 5분의 7 y 플러스 10분의 마이너스 53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약분하고 막 답 이상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자의 사용과 식 내용이었는데 상당히 내용이 많긴 하지만 여러분 정도라면 충분히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파트는요. 다음 파트는 이 문자와 식을 이용해서 배운 이 문자와 식을 적절히 활용해서 드디어 방정식, 수학에 꽂힌 방정식 함수를 공부하게 돼요. 함수는 뭐 나중 얘기지만, 그래서 1차 방정식이 다음 수업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 열심히 복습하고 열심히 학원 수업 듣고 여러분의 수학 능력을 더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수 수학이었습니다.